와우! 달순의 라이브!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따끈한 빵 한 조각, 그리고 달순의 핫이슈 한 편 어떠세요? 카페 두치. 이 광고를 보여주시면 음료를 30% 할인해드립니다. 이번 주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재미난 경기 하나 열립니다. 토트넘과 맨시티가 정면 충돌을 빡 하게 됩니다. 뭐 이 두 팀은 워낙 이름값도 있고 지금 순위 싸움도 굉장히 치열하고 또 국내 팬들도 상당히 많은 두 팀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또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기 때문에 A매치 딱 끝나고 들어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어떨까, 또 맨시티에 굉장히 강했던 모습도 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관심이 좀 모이고, 또 하나 이제 이 경기는 무엇보다 양 팀의 감독들의 대결.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 이 정말 두 감독은 많이 싸워왔잖아요. 스페인 라리가에서도 엘 클라시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감독으로 푹 싸웠던 경기, 뭐 정말 치열했지만 별일 다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와서도 맨유와 맨시티의 어떤 맨체스터 더비 관계에서도 무리뉴 감독과 과르디올라 감독이 진짜 많이 싸웠고, 뭐 그 밖에도 여러 팀들에서 뭐 챔피언스리그라든지 이런 데서 격돌을 참 많이 했던 두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이 경기를 만나면 전술적인 어떤 포인트도 상당히 재미난 것 같아요. 아, 이번 경기에서는 이 감독들이 뭘 갖고 나올까, 그런 게 좀 있고, 또 하나는 이 경기는 양 감독들의 어떤 스토리, 이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무리뉴 감독이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바로 토트넘의 지휘봉을 잡은 꼭 1년째입니다. 지난해 11월 20일 날 포체티노 감독에 이어서 이제 토트넘을 이끌기 시작했는데 올해가 딱 1년 되는 그런 날이고요. 그러니까 시즌으로 보면 이제 두 번째 시즌인데 약간 좀 기막히다라는 느낌. 어쨌든 그 2년 차 있지 않습니까, 무리뉴 감독이? 뭔가 좀 하려나? 현재 지금 2위까지 좀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막 기자회견도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 2년 차에 뭐가 좀 나올지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과르디올라 감독 같은 경우도 지금 재계약 어제 막 연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오래 맨시티를 이끌기로 했기 때문에 도장을 딱 찍은 다음에 첫 번째 만난 상대가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딱 분위기를 잡으면서 순위를 딱 끌어올려야 하는, 양팀 감독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떤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승부욕을 더 당기게 하는 요소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팀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순위는 조금 격차가 좀 벌어져 있긴 합니다. 물론 뭐 승점 차가 제가 봐서 굉장히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토트넘은 현재 2위입니다. 그래서 이기면 당연히 선두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순위권이고요. 맨시티는 현재 10위긴 합니다. 그러면 순위 차이는 좀 큰데, 근데 지금 맨시티가 한 경기를 더 적게 치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은 승점이 17점, 맨시티가 12점, 현재는 5점 차인데 한 경기가 맨시티가 졌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맞대결해서 맨시티가 이기면 그러면 2점 차까지 좁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거의 붙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토트넘이 이긴다 그러면 이건 좀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맞대결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이다, 좀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토트넘과 맨시티가 시즌 도중에 만났는데 토트넘이 순위가 높은 상태에서 맨시티랑 싸우는 거는 2017년 1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대략 한 3년하고 반 만에 토트넘이 높은 순위에서 맨시티가 만나는 거예요. 그만큼 그동안 만났던 거하고는 상황이 좀 역전되어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분위기는 토트넘 좋습니다. 최근에 공식 경기 3연승,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만 따졌을 때는 토트넘은 개막 경기에서 에버튼에게 패한 이후에 7경기의 무패, 프리미어리그 쭉 달리면서 선두권에 좀 올라가 있는 토트넘 잘 나가고 있고요. 맨시티는 사실 올 시즌 공식 경기 패배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물론 그거 세게 졌죠. 3라운드 때 레스터에게 5골을 내주면서 2대5로 졌던 그 패배가 유일합니다. 그 말고는 뭐 공식 경기는 진 적은 없는데 올 시즌에. 근데 이제 조금 아마 시티 팬들은 뭐가 있냐면 무승부가 너무 많아, 이게 걱정이죠. 와, 이렇게 이길 경기를 못 이겨, 막 이런 것 때문에 무승부가 좀 많다 보니까 승점을 석점짜리를 1점으로 좀 좁히다 보니까 순위를 더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는 아무래도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공격력에 좀 문제가 있죠. 시즌 초반에 뭐 아구에로, 제주스 이런 선수들 막 다치면서 좀 어려움이 공격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겨야 되는 경기를 좀 못 잡았던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상황은 좀 이렇고, 또 이게 서로에게 굉장히 또 중요한 승부가 될 수 있는 건, 특히나 토트넘은 어떤 게 있냐면, 와, 토트넘이 시즌 초반에 좀 좋긴 한데 이제부터 진짜 승부에 들어갑니다. 프리미어리그만 따졌을 때는 죽음의 일정에 돌입하는 거예요. 자, 다가오는 22일 그 주말에 맨시티와 홈 경기 제가 치른다고 말씀드렸고요. 프리미어리그만 말씀드릴게요. 30일에는
첼시 원정 가야 되고요. 12월 5일에는 아스날과 북런던 더비 홈 경기 치러야 되고요. 13일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원정 가야 되고요. 17일에는 리버풀 원정 가야 되고요. 22일에는 현재 선두에 올라와 있는 레스터와 홈 경기 치러야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팰리스 정도 빼놓은 정말 뭐 그냥 막 우승 선두 경합을 할 수 있는 팀들하고 연저수 쫙 만나야 되는데 그거만이냐? 사이에 뭐가 있죠? 앞으로 3주 동안 연속해서 유로파 리그를 주중에 치러야 됩니다. 루도고레츠, 린츠, 엔트워프. 그냥 프리미어리그 일정도 죽음의 일정인데 사이사이에 유로파 리그 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쉽지 않은 상황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승부처에서 양 팀이 다 지금 걱정스럽고 혹은 대책이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변수가 좀 큰데 A매치 휴유증 그리고 부상 그리고 코로나 이렇게 됩니다. 요 시즌은 이게 다들 막 좀 시즌 밀려서 시작해서 일정을 짜맞추느라고 막 빡빡하게 전개해서 그런지 선수들 체력적으로도 더 막 고갈돼 있는 느낌이고 부상도 많고 막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다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토트넘부터 한번 볼까요? 토트넘은 오른쪽 풀백인 도어티가 이번 A매치 기간 동안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여가지고 못 뜁니다 이 경기. 자 그리고 이제 공격 쪽에 부상들 예를 들어서 라멜라, 베르베인 약간 부상 여파가 있다고 하고요. 수비 쪽에 탕강가도 이제 부상 여파가 있습니다. 이선 쪽에 은돈벨레도 지금 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켜본다고 하는데 사실 은돈벨레 뭐 라멜라나 베르베인이나 탕강가는 전력에 아주 결정적인 어려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은돈벨레는 올 시즌 초반에 좋기 때문에 은돈벨레가 뛰냐 못 뛰냐가 사실 토트넘에게 좀 중요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맨시티도 부상점이 많습니다. 일단 맨디, 페르난지뉴, 아케 이런 선수들이 좀 몸 상태를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구에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구에로가 지금 뛸까 못 뛸까를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아구에로가 어느 정도 몸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부상이 좀 다 난다고 하더라도 실전에 못 뛴 지가 지금 한 달 가까이 돼가지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감각이 어느 정도일지 잘 모르겠고 또 하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선수가 공격 쪽에 스털링인데 스털링이 이번에 그 대표팀 잉글랜드 좀 넘어갔다가 종아리 쪽 안 좋아서 돌아왔는데 이 스털링도 지금 뛸지 안 뛸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또 이 아구에로나 스털링 다 못 뛰게 되면 이거 그렇지 않으면 뭐 페란 토레스 같은 선수를 가짜 톱으로 세워놓고 막 그 경기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상대가 지금 토트넘인데 뭐 이런 생각이 좀 걱정들이 서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상자들은 앞으로 한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상황 지켜볼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은.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못 뛰는 선수들이 좀 있고 대체 선수들이 좀 필요하고 서로가 이런 상황 속에서는 뛸 수 있는 선수에게 좀 주목되는 선수들 좀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많은 선수들이 이번에 A매치 기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손흥민 선수 다행이고요. 자, 손흥민 선수가 그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그동안 정말 좋은 활약을 많이 했었죠. 지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8강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맨시티와의 경기 때 1, 2차전 정말 날아다녔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골 넣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서 4강 가고 결승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대단했었고 맨시티 그때 당시 킬러로서 어마어마한 당시에 8강 1, 2차전 합계 3골 넣으면서 거의 4강전 진출에 하드캐리했던 게 손흥민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이후에 맨시티를 만나서 10경기를 치렀는데 무려 5골과 하나의 어시스트입니다. 와 6개의 공격 포인트를 맨시티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정말 강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도 어떻게 될까? 최근 경기가 이제 올 초에 있었던 2월 초에 그 맞대결이었는데 이때도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2대0으로 승리를 좀 했고 맨시티 같은 진첸코가 좀 퇴장당했었죠. 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그동안 맨시티 경기에서 잘했지? 혹은 이번 경기에서는 어떤 포인트일까? 이런 전술적인 이야기도 좀 해드릴게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보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토트넘은 공격은 지금 첼시 이어서 팀 득점 다득점 2위니까 공격은 괜찮아요. 뭐 손케란이라든지 베일 올라오고 있으니까 공격은 토트넘은 괜찮은데 토트넘의 문제는 수비. 그래서 맨시티는 이 수비 쪽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 경기는 토비하고 다이어가 센백 할 것 같은데 호이벨은 잘해주고 있지만 약간 센터백이 좀 불안한 게 있기 때문에 맨시티가 이후 센터백 라인을 상당히 잘 공략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고 맨시티는 수비는 괜찮아진 것 같아요. 후뱅 디아스가 확실히 결합하면서 라포르트와 함께 좀 안정감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실점은 같아요. 팀 실점은 뭐 경기 수를 고려하더라도 좀 9점으로
실점이. 토트넘과 맨시티는 같은데 맨시티는 그러니까 수비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토트넘과 반대로 공격입니다. 이런 거죠. 지금 공격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아구에로 제주스 계속 빠지고 다비드 실바 이번 시즌 이제 앞두고 딱 팀을 떠나면서 뭔가 공격을 풀어준다든지 피니셔가 확실히 좀 부족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토트넘은 공격이 괜찮은데 수비, 맨시티는 수비는 괜찮은데 공격, 이게 다 문제다. 그래서 서로가 약점을 이런 걸 이제 공략하는 경기 포인트가 이 경기가 될 것이다 좀 보입니다. 그럼 토트넘의 예상 선발 라인업 보면서 맨시티의 어떤 부분을, 또 맨시티의 선발 라인업 보면서 토트넘이 어떤 부분을 공략해야 될지 정리해 드릴게요. 토트넘은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부상자의 변수는 있지만 4-2-3-1 같이 놓고 봤을 땐 최전방이 케인, 2선에 왼쪽부터 손흥민, 노셀소, 베일, KBS 라인 쓸 것 같고요. 허리 쪽에는 호이비에르와 시소코 더블 볼란치로 쓸 것 같고, 포백은 왼쪽부터 레길론, 다이어, 알더웨이럴트, 오리에, 여기 도어티가 못 나오기 때문에 오리에, 그 다음에 골키퍼는 이제 요리스가 쓸 것 같습니다. 맨시티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4-3-3 제주스를 최전방에 올려놓고요. 왼쪽이 만약에 스털링이 몸이 다 회복되면 스털링인데 안 된다 보면 필포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페란 토레스, 허리 쪽에 이 3은 귄도안과 케빈 데브라이너, 그 아래에 이제 로드리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비는 왼쪽부터 칸셀루, 라포르트, 후뱅 디아스, 워커, 골키퍼는 에데르송 이렇게 좀 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서로의 공략 포인트 한번 보죠. 토트넘은 뭐 여러분들 이제 올 시즌 보시면서 이 공식이 나왔잖아요. 손케, 케인이 내려오고 손흥민이 올라가고. 자, 이 공식이 여기도 쓰일 텐데 왜 더 쓰이냐? 결국 왜 케인을 내린 거고 왜 손흥민을 올린 걸까요? 상대의 뒷공간을 빠르게 손흥민 선수 보고 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제대로 먹힐 수 있는 팀 뭐냐면 사우스햄튼 경기 손흥민이 4골 넣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하제르트 감독이 사우스햄튼이 어떻게 경기를 하죠? 라인을 내립니까 올립니까? 맞습니다. 올려서 경기를 하죠. 맨시티는 라인을 올립니까 내립니까? 올립니다. 그럼 사우스햄튼과 비슷하죠. 자, 그러면 라인을 올렸을 때 뒷공간은 넓습니까 좁아집니까? 넓어지죠.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을 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실제로 전술적으로도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케인이 낚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맨시티와 함께 어떤 상승의 미를 한번 볼까요? 손흥민 선수가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다가 꺾어 들어갈 테니까 누구랑 만날까요? 워커랑 만나게 됩니다. 전 토트넘 출신인 워커와 만나게 될 텐데, 워커가 로이키는 뭐 이렇게 말을 좀 험하게 해가지고 막 설전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 어쨌든 로이키는 뭐 그런 말도 있었지만 워커가 약간 특징이 있어요. 플레이에. 제가 올 시즌 초반에 워커의 프리미어리그 평균 히트맵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물론 굉장히 오른쪽에서 빨갛게 형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아주 클래식한 그 풀백들의 오버랩 느낌보다는 가운데로 이렇게 배블룩하게 나와 있는 느낌이 좀 드시죠. 미드필더까지도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차단한다든지 빌드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 워커가 이번 시즌 어쨌든 완전한 베스트가 아닌데다가 약간 붙어서 하는 플레이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붙어있고 그다음에 약간 베스트가 아니라고 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이 뒤를 치기에는 상당히 좋죠. 자, 그러면 이렇게 워커의 뒤를 칠 때, 워커가 붙어있을 때 뒤를 치겠죠 손흥민 선수가. 그럼 여기를 커버해 들어오는 센터백이 누구죠? 바로 후뱅 디아스입니다. 후뱅 디아스가 이 뒷공간을 커버해 줘야 되는데, 자, 후뱅 디아스에 이적해 온 다음에 맨시티에서의 평균 히트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네, 어떤가요? 라인이 올라가 있는 게 있죠. 그러면 후뱅 디아스의 평균 히트맵과 골키퍼 사이에 공간이 있는 거죠. 이 공간이 킬링 포인트가 될 겁니다.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때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에게는 기회가 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맨시티에게는 그러면 어떤 포인트가 중요할까요? 맨시티도 당연히 좀 토트넘을 공략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저는 스털링이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가 일단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변수인데. 근데 이제 일단 현재로서는 포든과 페란 토레스와 제주스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 포든과 페란 토레스와 제주스는 물론 사이드 쪽으로도 충분히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지만 사이드만 파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지난번 페란 토레스 같은 경우도 다른 공격수가 없을 때는 전방도 세우기도 하고, 제주스도 뭐 당연히 전방 쓰고, 포든도 완벽한 클래식한 윙어라고 보기 어렵죠. 중앙 쪽으로 접고 들어와서 중앙 쪽에서 플레이를 많이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2선 쪽에서 케빈 데브라이너 하프 스페이스 공략 많이 하죠. 그러면 어디가 집중적으로 토트넘의 포인트냐면 이런 거죠. 레길론과 다이어의 사이, 오리에와 알더웨이럴트의 사이, 요 사이 공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하프 스페이스야말로 이번에 맨시티가 제대로 공략해야 될 포인트다. 왜? 지금 다이어가 사실은 뭐 힘은 있고 이런 건 있는데 디테일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기술적이고 빠른 선수들이 이 사이 공간을 계속 침투해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한 명도 아닌 포든,
제주스, 페란 토레스, 김덕배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고 때에 따라서 만약 스털링이 나온다면 스털링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죠.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토트넘 수비 라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서로가 이제 공략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선수로 보건 감독으로 보건 뭐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또 손흥민 선수가 어떤 활약으로 지켜보건 이 경기는 진짜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전략과 전술 포인트로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경기가 될 텐데 어떻게 될까요? 네. 22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 토트넘과 맨시티 경기 달순에서 함께 또 지켜보시죠.